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이더 하나 때문에 모든 시장 사이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 때문에 바뀔 게 아니고 이더리움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자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은 저항이 미돌파 상태입니다. 뭔가 상승이 잘 나와줬는데 뚫리지가 않았거든요. 이더리움은 돌파가 됐어요. 저항 돌파가 되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밑에는 이제 지지선이 잡혀 있는 거고,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는 저항선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돌파가 됐고 비트코인은 돌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들에 대한 싸움 1순위로 봤을 때는 이더 강세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저번 주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승까지 나오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반등 시도는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탈도 물론 뭐 만들어졌지만 붕괴 시점 이후에 상승 시도를 여러 차례 해줬는데 다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가 반등이 잡히기 시작한 포인트는 여기였거든요. 여기부터 현재까지 시세가 발생은 됐지만 기본적인 반등만 올라온 거고, 만약에 여기 저항이 뚫려버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을 따라서 강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바뀔 확률도 역할이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비트 자체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눌렸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부터 반등이 시작이 돼서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미 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그 반면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장중 시도는 됐는데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저항 내려온 자리에서 특별하게 바닥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하단 붕괴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뿐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지 돌파 여부를 떠나서 그냥 안정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 상승이 길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저번 주 내용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망가지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이쪽 구간이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하죠. 자세히 보면은 이거 한 3일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기가 깨졌거든요. 이렇게 붕괴시켰는데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붕괴가 되었을 때 사실 매물이 쏟아질 자리인데 매물이 안 쏟아졌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거래 봉도 크지 않고 그냥 요 선에서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올리고 나서 다시 여기를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 이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라인의 저점 요 정도로 열어놓고 공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지금 가격이 600만 원이니까 590에서 그 살짝 밑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구간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망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대신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음봉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왜냐면 여기도 보면 장중에 다 붕괴가 되면서 몸통이 길어진 상황이었는데 종가로는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로 갔을 때 이렇게 박살이 났을 때는 반드시 자르고 도망가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죠. 여기는 크게 붕괴됐을 때 박살이 안 났어요. 지금은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대요. 네, 맞습니다. 왜? 기준가가 달라졌거든요. 여기 있을 때 기준하고 여기 있을 때 기준하고 수치로만 비교해도 여기는 10%대, 현재 여기는 20%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9일 자리를 현재 8월 자리를 9월 자리하고 동급 위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 구간이 여기서 강세 위치가 잡혔어요. 비트코인은 이미 나왔고 이더리움은 아직 증상만 나타났지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본격적인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뭐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문제가 뭐냐면 이번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알트코인 전체를 다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적게는 뭐 한 4,500
4,500 이상에서 많게는 5,000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반등이 중요해요. 이더가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끝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무거웠던 앞전 라인을 다 뚫고 올라가 줄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천장 근처 도달했을 때 이더리움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려만 준다 그래도 10%가 넘기 때문에 영향이 알트코인들 영향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보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 있는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형 코인들은 이번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면 과거 이더리움을 보게 됐을 때 이만큼 많이 올라왔죠. 어느덧 이더가 이렇게 가지 않는 코인인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왜냐면 다른 코인들처럼 하락하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 다시 떨어지는 이런 장세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여기서 다 끝이 나서 위로 뻗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중소형 코인들 대부분은 이쪽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단 하루 만에 시세가 하루 만에 130%가 넘어가는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얘네 뭐 그렇게 큰 코인들 아니에요. 뭐 XRP급 정도의 코인들이 아니고 정말 하순위 코인들. 적게는 지금 60에서 80%가 단 하루 만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팩트거든요. 근데 왜 이더가 이만큼 올라갔고 중소형 코인들이 여기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더가 여기서 상승을 하는 도중에 이만큼 지금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이더가 이만큼 공간을 하는 도중에 알트가 꼭 특정 지어서 뭐 이 코인 저 코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소형 코인들 기준이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여기만 뚫리면 되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왔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전체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별로 놓고 보면 다 이렇게 눌리고 있거든요. 조금씩. 어쨌든 전체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장이 뚫리게 된다면 2년 9개월 만에 전체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더리움이 큰 시세를 줬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터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놓치면 끝날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많이 올라갔는데 이더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다시 다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주고 다 위 상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케이스들이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반에 비트는 이미 일주일 전에 상승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이제 조정이 끝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메이저 코인들과 중소형 코인들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메이저 코인들 잘 갔어요. 잘 갔다가 중간에 단기 반등 한번 다시 나왔고 XRP로 놓고 본다면 잘 갔거든요. 반등이 충분히. 그죠? 이것도 밀리는 시점 이후에 상승 주고 밀린 시점 이후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데 결국 단기 상승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한 3달러 즉 한 4,000원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XRP도 현재 4,000원을 찍었는데 한 4,000 뭐 중반이나 뭐 후반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중소형 코인들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놓칠 것 같아요. 이번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직 티는 안 나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반등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왜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월봉에서 최악의 코인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 이 코인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테마성이든 뭐든 다 비호감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빼고 좋은 내용이 없어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갑작스러운 시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여기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비교해 볼 거냐.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코인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차트들 중에 이만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부터 본 것만 하더라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랜덤 강세의 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얘가 뭐 급등해서 올라온다 이것보다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상승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터져준다면 이 공간에서 전체 알트 시장이 한번 터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탑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